정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41분이고요. 이번에는 대중매체 사회문화 현상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죠. 손희정의 문화비평 시간입니다. 오늘도 손희정 문화평론가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패럴림픽에 관한 얘기를 마침 때 맞춰서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24일에 지금 지난달 24일 패럴림픽 시작이 됐고 취지 의미 이거부터 좀 저희가 생각해 보면서 가볼까요? 네. 패럴림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장애인 올림픽입니다. 비장애인 올림픽 폐막 직후에 같은 도시에서 개최됐는데요. 이 패럴림픽의 역사는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영국의 스토크 맨더빌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독일인 의사인 루드윅 구트만 박사가요. 척추 손상을 입은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들의 재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제 휠체어 양궁 대회를 열었던 것을 시작으로 해서 네. 점점 성장하고 있고요.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패럴림픽이라는 말 자체가 하반신 마비를 뜻하는 패러플리직하고 올림픽을 붙여서 만들어냈던 단어인데요. 예. 휠체어 사용자들의 스포츠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다양한 신체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22개의 종목으로 확장되었고요. 이렇게 더 많은 선수가 더 다양한 종목에서 참여하게 되면서 패럴림픽의 뜻도 비장애인과 장애인은 동등하다는 의미로 패럴렐과 올림픽을 이제 합친 단어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미가 좀 달라졌군요. 네, 같은 그렇습니다. 용어지만 여기 이 패럴림픽에서만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흥미로운데요. 두 종목이 있어요. 하나는 골볼이고 다른 하나는 보치아입니다. 설명을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골볼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 스포츠인데요. 한 팀이 3명의 선수로 구성되고요. 네. 길이가 18m, 폭이 9m의 코트 위에서 방울을 넣어서 소리가 나는 이제 공을 상대편 골대에 넣는 경기입니다. 근데 굉장히 역동적이더라고요. 전후반 각각 12분 정도 진행이 되고요. 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실명한 용사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서 1964년에 고안되었고 장애인 스포츠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해요. 예. 선수들의 시각장애 정도가 또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모든 선수가 아이패치와 불투명 고글을 착용을 해서 조건을 이제 같게 만든 다음에 시야를 완전히 차단을 한 다음에 동등한 조건에서 실력을 겨루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패럴림픽의 경우에는 올림픽에서 체급을 나누듯이 장애가 있는 그러니까 장애가 선수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서 스포츠 등급을 나눠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골볼의 경우에는 전맹이나 저시력 등 스포츠 등급에 상관없이 선수들이 이게 같은 조건으로 한 게임에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소리에 민감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공이 어디로 오는가에 따라서 막는 거잖아요. 응원을 너무 크게 하면 안 되겠는데요? 응원을 못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중이 조용히 해야 하고 그러니까요. 네, 한편으로 선수들의 보청기 착용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민감한 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네, 그렇고요. 네, 그 이제 청력에 따라서 또 능력치가 달라지니까 생기겠는데요. 네, 보청기 착용은 안 된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 보치아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예. 보치아 같은 경우는 동계올림픽 컬링과 유사한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이름이 좀 귀엽잖아요. 보치아. 이게 이탈리아어로 공이라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경쟁하는 두 팀이 파란 공과 빨간 공을 사용을 해서 표적공인 하얀 공, 얘를 잭이라고 부르는데 이 하얀 공에 더 가깝게 공을 붙이는 팀이 득점을 하고 이제 이기게 되는 게임입니다. 컬링은 이게 빗자루질 같은 거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표적공에 가깝게 다가가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전략이 구사가 되더라고요. 굴리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얀 공을 쳐내서 자기 공으로 붙이기도 하고 이런 이제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한국이 보치아 강국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도쿄 패럴림픽에서 9연속 금메달에 도전 중이었거든요. 9연속? 네. 그러니까 88년 서울대회부터
2016년 리우 대회까지 8연패를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양궁 올림픽의 양궁이랑 거의 같은 그러네요. 성적인데 네. 근데 이번에는 개인전에서는 아쉽게 이 기록이 깨진 상태고요. 아직 단체전이 남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많이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응원해 주시면 좋겠네요. 결과에 상관없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스포츠를 좋아하게 되는 데는 종목을 이해해야지 그때부터 네. 재밌어지고 흥미가 생기는데 마찬가지로 패럴림픽도 이 종목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면서 재미를 조금씩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장애인이 참여하는 올림픽으로는 스페셜 올림픽도 있는데 네. 이 패럴림픽하고 그게 뭔 차이가 있는 거냐 하는 네. 분들도 있고 둘은 다른 거죠? 네, 스페셜 올림픽 같은 경우는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1963년 6월에 존 F 케네디 당시 미국 대통령의 동생인 유니스 케네디 슈라이버가 지적 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름 캠프를 개설을 했었는데 그렇군요. 이게 계기가 되었다고 하고요. 1968년에 시카고에서 1회 하계 스페셜 올림픽 국제대회가 개최가 되었고 1971년에 미국 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이제 승인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1988년이 되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죠. 예. IOC에서 공식 승인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올림픽과 패럴림픽 그리고 스페셜 올림픽이 세 가지가 있는 네, 거군요. 이제 말하자면 3대 국제 올림픽 대회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네. 스페셜 올림픽도 다른 2개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하계 동계가 진행되고요. 규모가 좀 궁금하실 텐데 2013년 동계 세계대회가 한국 평창에서 열렸었다고 그렇죠. 해요. 저도 몰랐었거든요.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생각했는데 평창에서 개최할 때 120개국에 3,300명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스페셜 올림픽의 선수 선언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선언이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설사 내가 이길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용감하게 도전할 것입니다. 가 이제 선수 선언이고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명문이네요. 네, 스포츠의 매력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자, 지금 저희가 새로운 얘기들, 뭐 스페셜 올림픽이라든지 패럴림픽의 종목들에게 조금씩 더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동안 너무 사실은 패럴림픽을 중계하는 저 이제 KBS 입장에서도 볼 때는 좀 관심이 너무 낮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지금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중계를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문제적이어가지고 여러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제 제가 KBS 일라디오 뉴스를 듣다 보니까 이번 주 빅데이터에서 네티즌들이 패럴림픽과 관련된 키워드를 가장 많이 검색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씩 관심이 높아지고 있구나 싶기도 했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탁구 TT1 등급 단식에서 한국 선수들이 금은동을 모두 석권한 소식도 굉장히 반가웠지만 그와 더불어서 아프가니스탄 선수 2명이 맞아요. 카불을 탈출해서 패럴림픽에 출전했다는 소식에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선수 같은 경우는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하면서 도쿄 패럴림픽 출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요. 호주 정부의 도움으로 8월 28일 밤에 무사히 도쿄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아프가니스탄 선수는 태권도의 자키야 쿠다다디 그리고 육상의 호사인 라소울리 선수인데요. 쿠다다디 선수 경우에는 아프가니스탄 최초의 여성 패럴림픽 선수이기도 하고요. 앞서서 이제 영상 편지를 세계로 발신을 했었는데 아프가니스탄의 여성으로서 아프가니스탄의 여성 대표로서 도움을 청한다. 도쿄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게 나의 목표다. 내 손을 잡고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호소한 바 있습니다. 쿠다다디 선수는 내일이죠. 9월 2일 태권도 경기에 출전합니다. 그렇군요. 종목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애와 스포츠를 다룬 이제 작품 이야기로 좀 가보도록 하죠. 네, 문화 비평이니까요. 맞아요. 문화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작품부터 볼까요? 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불사조 비상하다라는 이제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가 제작하고 배급하는 작품인데요.
있는데요. 이탈리아 펜싱 선수인 베베비오. 이 선수의 별명이 불사조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중요하게 등장하는 선수고요. 베베비오라는 네, 베베비오 선수와 뭐 호주의 패럴림픽 수영 다관왕인 엘리콜, 미국의 팔없는 궁사 매스터츠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육산 선수 은탄도 마을랑구, 중국의 역도 선수 수이스즈어 등 9명의 패럴림픽 스타들의 삶과 열정을 따라가고 있는 다큐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패럴림픽 무브먼트, 그러니까 패럴림픽을 통해서 장애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권의 함양을 도모하는 운동이 어떤 목적 하에 어떤 길을 지나왔는지, 그리고 또 어떤 역경을 이겨왔는지 다큐멘터리가 쭉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을 보시면 패럴림픽의 역사도 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고요. 그러네요. 이 작품과 함께 더 베스트 오브 맨이라는 영화도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구스트만 박사가 1960년대에 처음 휠체어 양궁을 시작했던 그 시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픽션 영화라서 함께 보시면 패럴림픽의 역사를 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시 이제 요 다큐로 얘기를 돌아서 좀 더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 다큐의 시작은 프랑스의 육상 선수 장 바티스테 알레즈의 나레이션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네네. 알레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슈퍼히어로다. 모두 처참한 일을 겪었다. 우리의 성공을 가로막는 역경에서 살아남았다. 그래서 우리는 강해졌다. 인생은 투쟁이고 세상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이런 이제 나레이션이 나오고, 예. 이어서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곤잘레스라는 사람이 또 이제 나레이션을 하는데요. 올림픽에서는 영웅이 탄생하고 패럴림픽에서는 영웅이 출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후의 다큐를 보시면 이 첫 나레이션이 사실임을 보여주는데 매우 충실하게 집중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야, 지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실까? 지금 이제 거기에 나오는 장면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평을 좀 해주신다면. 이게 정말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인 웰메이드 다큐멘터리거든요. 영상미가 매우 훌륭하고요. 스포츠 선수의 강인한 의지와 신체의 아름다움, 그리고 이제 경기의 역동성을 영상으로 담는데 최대치의 노력을 들였어요. 그래서 장애란 한계가 아니라 가능성이라는 걸 말이 아니라 갑자기 이제 어떤 그 미국의 스포츠사의 네. 예, 광고들이 떠오르는. 네, 광고 수준에 달하는 그런 영상미를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게 말이 아니라 이미지로 설득을 하는 거죠. 근데 다큐가 이런 미학을 취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패럴림픽이 장애인 가시성을 확장시켜주고 장애인의 인권을 함양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영국의 한 통계를 보면 2018년 한 해 동안 385만 명의 장애인이 고용 상태에 있었는데 이게 2012년 런던 패럴림픽 개최 이전과 비교하면 100만 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였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이제 런던 패럴림픽 이후에 장애 어린이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도 매우 올라갔고요. 근데 이게 불사조 비상하다를 보면 런던 패럴림픽이 가장 흥행했었던 경기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보고 그걸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취지에 부합하는 거구나. 일이고 네. 그렇게 생각하면 경기를 보도하지 않는 한국의 언론, 그러니까 중계하지 않는 방송에 대해서는 네. 약간 비판적으로 성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특히 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또 거기 현장에서도 또 네, 보기가 관중이 없으니까요. 없다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작품도 있을까요? 네, 한 작품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리는 썰매를 탄다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한국의 파라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들을 따라가는 다큐인데요. 네. 파라 아이스하키는 다리를 사용하지 않는 경기이기 때문에 스케이트 대신에 썰매를 타고 아이스하키를 합니다. 국가 지원이 거의 없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심지어 자비를 내서 세계 선수권대회에 세상에나. 출전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 작품은 2012년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수상하는 이야기를 맞아요. 이제 선수들의 사연과 함께 소개를 하고 있고요. 다큐멘터리가 끝에 어떻게 끝나냐면 그러니까 선수들이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노린다라는 이제 자막으로 다큐가 끝이 나요. 근데 우리는 또 다큐 이후의 시간을 살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평창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알고 있는데 네. 결과는 동메달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당시 놀랍게. 문재인 예.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응원이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게 진짜 놀라운 성적인 게 미국이 금, 캐나다가 은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강국 대단하네요. 안에서 싸워서 3위. 금메달을 차지한 그런 결과입니다. 네, 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사실은 이게 슈퍼장애인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스포츠에서 영웅이 되는 것. 슈퍼장애인이 되어야만 한다고 말하는 사회는 아니어야 하겠지만 슈퍼장애인의 삶도 충분히 조명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좀 했고요. 더 많은 관심을 사회에서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언론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반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